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러시아군의 주력 공세 전력이 모두 몰려오고 있는 솔레다르 바흐무트 지역과 달리 원래 러시아군의 방어선이었던 스바토 크레미나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을 거의 점령하기 직전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지 시각 1월 16일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의 소식에 따르면 최근 크레미나 전선 일대에서 남겨진 러시아군 전력들이 역습을 시도해 일부 우크라이나군 전력들과 전투를 치렀지만 그 결과 러시아 최정예 제1근위전차군 예하 제47근위전차사단이 전멸하는 경악할 만한 피해를 입고 패퇴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들 러시아군의 경우 올해 겨울 대공세를 위해 준비되어 있던 중요한 예비대 전력이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번 전투 이후 이들이 모두 사라져버렸고 나머지 예비대 병력들도 죄다 프리고진이 노리는 바흐무트 솔레다르 지역으로 몰려가는 바람에 더 이상 스바토 크레미나를 지킬 예비대 병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전선으로 진격하고 있고 벌써 크레미나 시가지를 공격하고 있다는데요. 사실상 하나로 합쳐 싸우던 모자라 푸틴의 러시아 정규군과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이 갈등을 겪고 서로의 전가를 높이기 위해 다른 전선에서 각각 따로 싸우고 있는데 이번 크레미나 전투의 대패로 인해 결국 두 개의 전장에서 따로 싸우고 있는 러시아군 모두가 각계 격파당해 소멸에 이를 날이 머지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마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연말 12월 중순까지 스바토 크레미나 방어선 인근의 제1근위 전차군의 전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복원시켜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측이 전한 바에 따르면 재편성되어 부활한 막강한 러시아 최정예 제1전차군에 무려 200대나 되는 러시아 최신의 전차 T-90M 전차들이 대규모로 동원되었다는 말까지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프리고진의 주도하에 러시아군의 주력 병력들이 모두 바흐무트 솔레다르 지역으로 집중 투입되자 상대적으로 스바토 크레미나 방어선을 지켜야 할 러시아군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러시아군 최고의 방어선이었던 스바토 크레미나 방어선에 러시아 정규군은 제1근위 전차군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두 개 전차 사단 중 하나인 제47 전차 사단을 기동방어로 수행하기 위한 예비대 병력으로 투입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프리고진이 이끌고 있는 대부분의 러시아군 주요 전력들이 바흐무트 솔레다르 지역에 집중되면서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의 전력은 물론 스바토 크레미나 방어선에서도 제47 근위 전차 사단을 제외한 다른 예비대 전력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틈타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제3 전차 여단과 제28 기계화 여단 두 개 전차 부대를 주축으로 제81 공중 기동 여단과 해군 육전 여단 전력, 영토 방위군 전력 등의 공세 전력을 구성해 러시아군 제144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제6 전차 여단, 제26 전차 연대, 제47 근위 전차 사단 등의 부대들이 지키고 있는 크레미나 방어선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일찌감치 투입되었던 러시아군 제6 전차 여단이 괴멸당하고 그 다음 투입된 러시아군 제26 전차 연대마저 괴멸에 이르는 피해를 입고 패퇴해버렸는데요. 제26 전차 연대는 예하에 보유하고 있던 두 개 전차대대 소속 전차 40대 중 10여 대의 T-80BV 전차를 제외한 나머지 전차들이 모두 파괴되어 부대 자체가 전멸한 것이나 다름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겨울 대공세를 위해 준비해둔 예비대 전력이었던 제47 근위 전차 사단마저 보유 중이던 200여 대 전차들 중 무려 70%에 달하는 막대한 전차들이 파괴되어 버리는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이 전투 결과에 크게 놀란 러시아군 측에서는 이후 제76 근위 공중 강습 사단을 긴급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을 막으려 했지만 이들마저도 크레미나의 북부 숲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동쪽 시가지 방향으로 패퇴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장소에서는 우크라이나군 공세 부대들이 숨어 있었고 이들의 공격에 제76 근위 공중 강습 사단마저 크게 당하면서 현재 러시아군의 스바토 크레미나 방어선은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패배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레미나를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할 경우 그 다음은 이 지역에서 매우 가까운 루베즈노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루안스크주의 전략 거점 세베로도네츠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아래 바로 현재 러시아군의 주력 부대들이 모두 몰려들어 끝없는 공세를 가하고 있는 솔레다르 바흐무트 전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르는 지역들을 우크라이나군이 순차적으로 탈환해 점령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서쪽을 지키는 방어 병력과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는 공세부대 전력이 솔레다르 및 바흐무트에서 공세를 벌이는 러시아군 전력들을 둘러싸게 된다는 것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 1월 16일 오전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벌써 크레미나 시가지로 진격해 건물 내부에 숨어 저항하는 러시아 군들과 매우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여러 오신트 소식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현재 러시아군도 이후 루베즈노의 세베로도네츠크가 우크라이나군에 넘어갈 경우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어떻게든 크레미나를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러시아군 병력들이 모두 격파당할 경우 더 이상은 이곳을 지킬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러시아군 예비대 병력들은 이미 지난주 시작된 솔레다르 대공세에 모두 동원되기 위해 이동 배치되어 예비대 병력들이 사실상 모두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번 크레미나 전투를 통해 실제 러시아군 제1근위 전차군의 주력 전차가 무엇인지 드러나며 러시아군의 거짓말이 또 한 번 들통나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이전에 공영방송을 통한 보도에서 200여 대 T-90M 전차들이 제1근위 전차군에 보충된
것은 물론 20여 대 T-14 아르마타 최신형 전차들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 선전보도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크레미나 전투에서 제1근위 전차군 예하 제47근위 전차 사단에서 파괴된 그들의 주력 전차 대부분은 T-90M이 아니라 T-80BV 전차였습니다. 이 전차들은 1980년대 생산된 구형 전차이며 우크라이나군도 다수 보유 중인 전차로 러시아군의 T-72B3 전차나 T-62 2세대 전차보다는 낫겠지만 T-90M 전차보다는 훨씬 상대하기 쉬운 전차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급기야 이제는 러시아에서 수출을 위해 제작한 전차이지만 이번 전쟁 개전 이전까지 선적 작업이 보류되어 왔던 T-90S 전차들마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수많은 수량이 노획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언제 노획된 것인지와 그 수량이 정확히 몇 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전선 어딘가에서는 러시아가 만든 T-90 전차에 또 다른 파생형인 T-90S 전차가 무더기로 노획되는 일이 최근 일어났는데요. T-90S 전차는 러시아가 개발한 T-90 전차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만든 것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전에 인도에게 이 전차들을 수출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 선적되어 수출되지 못한 T-90S 전차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자랑해왔던 이번 전쟁에서 가장 많이 쓰인 주력 전차 T-72B3 전차의 최신 개량형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나 쓰던 구형 기관총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 식별되어 한숨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최근 개량한 T-72B3 전차 중 한 대에서 1940년대 생산된 구소련제 SG-43 기관총이 발견된 것인데요. 이 기관총은 2차 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소련군의 T-54 전차와 T-55 전차에 동축 기관총으로 탑재되었던 물건이라 과연 21세기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오래된 물건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런 유물이나 다름없는 동축 기관총마저 최근 자신들의 전차에 장착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무기들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도 이후 러시아군의 공세가 끝나면 무난하게 역공세를 가해 러시아군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워낙 격렬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가해지고 있는 데다 최근 어떻게 된 일인지 러시아 공군의 공세가 하루 200소티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솔레다르, 바흐무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솔레다르를 러시아군이 점령했다고 인정한 상태이며 이후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군도 아껴두었던 공세 전력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시기도 늦춰질 수 있으며 2월 말이 되면 지난해 그랬던 것처럼 역시나 또다시 봄 라스푸티차 현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모두 또다시 본격적인 공세 기간을 4월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게다가 지금과 달리 봄에는 라스푸티차가 4월에 잠시 멈출 뿐 이후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비가 내리면서 온통 뻘밭을 만들면서 2023년판 라스푸티차 현상이 다시 시작되기에 4월 공세 기간은 지금에 비해 훨씬 짧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해지고 있는 러시아군의 공세 역량이 빨리 소진될수록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유리할 텐데요. 바그너 그룹을 내세우며 전장을 지휘하는 프리고진의 공세는 막대한 사상자를 지금도 계속해서 내고 있으며 지난 주말인 14일, 15일에도 500명에서 600명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정밀 유도 무기의 재고가 거의 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방공 용도로 사용해야 할 S-300 방공 시스템의 지대공 미사일마저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인이 아닌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을 보면 러시아 수뇌부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마지막까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는 듯 지독해 보여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우세해질 전망이라 해도 우려스러운 것은 여전한데요. 생각보다 더욱 빨리 러시아군의 공세 지속 역량이 바닥나버려 이번 1, 2월 사이 공세 전력을 소모시키지 않은 우크라이나군이 서방 측에서 전해지는 대규모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군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